거기 부등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어디냐면 343번 있는 내용인데 방정식이랑 부등식 똑같아요. 똑같아. 이건 알잖아요. 보세요. 봐봐. 니네 x의 제곱 빼기 2x 빼기 3은 0은 풀 수 있지. 저 답 뭐죠? 3, 2, 마이너스 x는 3하고 x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얘가 0보다 크다는 답이 뭐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응? 마이너스 1보다 작고 3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작고 3보다 크다. 이거 답은 뭐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이건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미 얘들 봐봐. 나 봐봐. 방정식은 뭘 푸는 거죠? x축과 만난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지, x값. 얘는 뭘 구하는 거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x축하고 맞나? 근데 지금 얘는 누가 위에 있는 걸 풀어야 돼? 이 크다잖아. 누가 커야 돼? 2차 함수가 큰 데를 찾으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답이죠. 맞지? 얘는 답이 뭐야? 얘는 얘가 더 큰 부분을 찾는 거니까 여기를 찾는 거죠. 맞아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방정식을 푸는 거나 부등식을 푸는 거나 결국 목표는 뭘 풀어야 돼? 내가 이거 답을 구하려고 해도 뭐하고 뭐를 구해야 되지? 아니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 니네 내가 이거 답 얘기할 때 이미 답은 잘 보세요. x가 네모보다 작다와 세모보다 크다로 결정이 된 겁니다. 답의 형태는. 여기 네모 자리에 세모 자리에 들어갈 숫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건 결국 뭘 풀어야 돼?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부등식 문제는 기본적으로 뭘 풀어야 돼? 방정식을 풀어야 돼. 맞지? 방정식을 풀어서 답을 얻으면 부등식은 결정이 돼 있다고요. 이 그림 모양상 그냥 네모보다 작고 세모보다 크다가 답이잖아. 그럼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숫자, 세모 안에 들어가는 숫자를 구한다는 건 결국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수 방정식 풀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어차피 부등식은 그냥 이거만 결정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이거만 결정하면 끝이어서 이 네모칸, 세모칸 들어가는 걸 구하는 건 방정식을 푸는 거란 얘기지. 그래서 구조가 똑같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방정식이나 부등식 다른 게 아니야. 부등식을 풀려면 방정식을 풀어야 돼. 어쩔 수 없어. 네. 그래서 모든 교육과정상 방정식을 먼저 배우고 부등식을 배워요. 왜? 부등식의 답을 얻으려면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방정식에서 풀었던 그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부등식에 하나도 안 빼먹고 그대로 나와요. 잘 봐. 거기 343번에 부등식을 풀어볼게요. 보세요. 얘들아 여기 봐봐. 지금 얘가 크다는 부등식을 풀 거야. 근데 이미 우리가
이거 풀 줄 알잖아? 아, 물론 안다는 전제하에. 자, 요 방정식 풀 때 어떻게 했죠? 밑을 같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6분의 1로 같게 만들 것 같아. 6분의 1로 같게 만들어 볼게. 그러면 얘는 6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곱이 될 테니까 얘랑 곱하면 6 빼기 4x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방정식을 푸는 거는 밑을 같게 만든 상태에서 누구끼리 비교하는 거야? 지수끼리 비교하는 거죠. 요 2x 빼기 플러스 1하고요. 6 빼기 4x를 비교해서 같다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6x가 5가 되니까 x가 6분의 5가 답이에요. 근데 이 6분의 5라는 건 뭐야? 너랑 만나는 점의 x좌표인 거고, 그러니까 얘를 그리고 얘를 그렸다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6분의 5라는 거죠. 그럼 얘는 뭘 말하는 거야? 얘가 더 커야 되잖아. 이제 생각해봐. 이제 이거만 생각하면 돼, 얘들아. 이거 무슨 함수지? 감소함수죠. 밑이 6분의 1입니다.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 감소함수면 x값이 커질수록 y값은 뭐하게 돼 있어? 줄어들게 돼 있죠. 그럼 생각을 해봐. 얘랑 비교했을 때 이쪽이 더 크려면 얘가 커야 되냐, 얘가 커야 되냐? 둘 중에. 이쪽이 커지려면 다시 감소함수야. 점점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거라고. 근데 얘가 커야 돼. 그럼 이 x값, 이 지수 자리에 있는 두 개를 비교하면 누가 크겠어요? 이쪽이야, 이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들아, 여기가 2면 마이너스 1을 넣은 값이 크냐, 2를 넣은 값이 크냐? 마이너스 1을 넣은 값이 크잖아요. 감소함수에서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값은 줄어든다고. 그러면 얘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야? 얘가 크잖아. 얘가 큰다는 얘기는 여기 들어가는 이 x값이 누가 크다는 얘기야? 아니, x값이 아니라 요 지수 자리에 들어가는 요 값이 얘가 크다는 얘기야, 얘가 크다는 얘기야? 얘가 더 크다는 얘기야? 내가 설명을 이상하게 하나? 봐봐. 여기에 별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달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 감소함수야. 얘가 크단 말이야. 그럼 달이 큰 거야, 별이 큰 거야? 아니, 갈수록 함수값이 작아져. 그럼 얘는 별을 대입한 함수, 여기가 만약에 별이고 여기가 만약에 달이라고 해봐. 그럼 여기가 6분의 1의 별이고요. 여기가 6분의 1의 달이란 말이야. 누가 크니? 얘가 크잖아. 감소함수는 갈수록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크다는 얘기는 별이 큰 거야, 달이 큰 거야? 달이 큰 거지. 거꾸로 얘가 크려면 여기에 달이 오고 여기에 별이 와야 얘가 달이 되고 얘가 별이 될 거 아니야. 맞아? 맞지? 무슨 말인지. 그냥 감소함수면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줄어드니까 얘가 크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이 별과 달을 비교하면 누가 커야 돼? 별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게 왜 바뀐 거냐면 감소함수여서 바뀌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들아 봐봐. 만약에 증가함수였으면 여기가 별이고 여기가 달이었어. 그러면 증가함수는 문제가 안 돼. 6분의 1의 별값이랑 6분의 1의 달값을 비교하면 그냥 얘가 큰 거예요.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그냥 커져. 그래서 만약에 6분의 1 별과 6분의 1 달을 비교했는데 얘가 더 컸다면 그냥 달이 큰 거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등식을 풀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바뀌어요? 감소함수면 바뀌어.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감소함수면 바뀐다. 감소함수면 바뀌어. 증가함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다시 얘기할게.
지금 감소함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증가함수가 안 바뀌어. 그래서 봐봐. 감소함수야. 그러면 아까 요거 6분의 1로 바꿨어요. 여기가 요렇게 바뀌었죠. 6분의 1에 6 빼기 4x를 비교하면 얘기했다잉. 얘랑 얘를 비교하면요. 뭐가 바뀌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끝이야. 이거만 풀면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방정식은 그냥 같다는 걸 풀면 되는 건데 부등식은 이 부등호 방향이 유지될 때가 있고 바뀔 때가 있다고. 언제 바뀌냐? 감소함수일 때 바뀌어. 증가함수일 때는 안 바뀌어. 그래서 이걸 푸시면 돼요. 그래서 x가 6분의 5보다 크다가 답이죠. 부등식은 이게 다라고. 방정식 풀듯이 풀면 돼. 근데 그것만 결정하면 돼.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냐 안 바뀔 거냐. 그래서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부등식은 얘들아 이렇게 풀면 돼. 부등식 푸는 순서야. 첫 번째. 밑을 같게 만들어. 밑을 같게 만들어 지수끼리 비교하면 돼. 지수끼리 비교. 단 증가함수면 부등호 방향 유지야. 부등호 방향 유지. 근데 감소함수면 부등호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요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등식 푸는 건 쉬워요. 방정식 풀듯이 풀면 되니까. 부등호 방향만 바뀐다는 걸 생각해 주면 돼요. 감소함수면 바뀐다. 346번을 풀어볼게. 넘겨봐. 자, 잘 보세요, 여기. 간다. 이거 밑 2분의 1, 밑 2, 밑 4분의 1이야. 밑을 갖게 만들어. 얼마로? 2가 편하겠죠. 이유는 증가함수가 돼야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얘를 밑을 2로 바꿀게요. 그럼 2에 마이너스 x 빼기 5제곱이 되고요. 2에 x의 제곱 빼기 1이 되고요. 얘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2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된단 말이야. 끝이야. 세팅 끝. 밑을 다 같게 만들었잖아. 이제 뭐해? 지수끼리 비교하면 돼. 지수끼리 비교하면 돼. 지수끼리 비교하면 돼. 근데 무슨 함수였어? 증가함수. 부등호 방향 유지. 끝. 이렇게 하면 공통수학 1을 푸는 거죠. 끝이에요. 이 파란색만 풀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x 빼기 5, x의 제곱 빼기 1,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요 부등식만 풀어주면 된다고요. 이해하겠죠? 이렇게 부등식 푸는 거 다예요. 그러니까 밑을 같게 만들어. 그 다음에 증가함수면 부등호 방향 유지, 감소함수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 근데 의도적으로 다 증가함수로 만들 수 있어요. 밑을 다 1보다 큰 수로 만들 수 있으니까. 요거만 풀면 답이죠. 안 풀겠습니다. 야, 이거 부등식 풀 줄 알죠? 계산할 줄 아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봐봐. 좀 전에 1교시 때 한 내용을 들었으면 이제 그냥 거기 있는 내용들의 문제가 되게 똑같은 게 많단 말이에요. 어차피 349번 문제를 볼게요.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를 풀고 싶어요. 정수 x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보세요.
간다? 저 부등식 그냥 못 풀죠. 그러니까 이거 뭐 할 거예요? 치환할 겁니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보이겠지만 플러스 1은 띄어서 앞으로 3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3의 x를요. t라고 치환을 하겠지. 그 다음에 늘 치환하면 저기다가 붙여줘야 돼. 현재 x가 모든 실수니까 똑같아. 계속 똑같은 거 하는 거야. t가 0보다 크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3의 t제곱 마이너스 28의 t 플러스 9가 0보다 작다는 걸 푼 거야, 이걸. 그럼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을 풀면 돼요. 3, 1, 9, 1, 마이너스. 그러니까 3분의 1보다는 크고요. t가 9보단 작다가 된 거야. 근데 나는 x를 구하는 거지 t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한 t는, 이 t는 3의 x제곱이니까 여기 자리에 3의 x만 집어넣으면 돼. 여기 자리에 3의 x만 집어넣으면 3분의 1, 3의 x, 9 이렇게 된다고. 그럼 칠판 봐봐 얘들아. 이게 지수 부등식이야. 여긴 지수 부등식 하나도 없습니다. 치환하는 거? 치환해야지. 이거 못 풀잖아. 야, 치환하고요. 치환하면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 풀어. 그럼 t 값이 이렇게 나와. 근데 내가 구하는 건 t 구하는 게 아니라 x를 구하는 거니까 t 자리 이렇게 바꿔놓으면 돼. 그럼 아까 얘기했죠. 이게 지수 부등식이니까 밑을 3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자, 9는 뭐죠? 3의 제곱이에요. 3분의 1은 3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1제곱. 끝났네. 밑이 1보다 큰 증가함수야. 지수끼리 비교하면 답이야.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요만큼 지수 부등식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부등식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앞에 구조는 지수 부등식 문제가 아니야. 여기가 지수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수 부등식을 몰라서 못 풀 수가 없죠. 이건 핑계예요. 지수 부등식 모르는 게 아니야. 이게 이해가 안 됐거나. 야, 근데 니네 봐봐. 내 하나 질문. 니네 이건 어떻게 풀어? 혹시 이건 어떻게 푸나요? 이거 그냥 푸나요? 이건 어떻게 풀죠? 치환. 그래, 다 치환은 원래 치환이야. 치환 왜 하는 거지? 그럼 물어볼게. 치환은 왜 하는 거죠? 이게 이 상태로는 몇 차 방정식이죠? 귀찮지 않나요?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면 치환하는 거지. 그래야 간단한 표현을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치환은 그럴 때 쓰는 거고. 그러니까 치환하는 건 수학하는 동안에 그냥 니네가 야, 이거 너무 이렇게 놓으면 복잡한데? 그럼 간단하게 바꿀까? 해서 치환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풀면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352번을 해볼게요. 이거 봐봐. 이렇게 있어. 이걸 풀래. x가 0보다 크다고 했고요. 요 부등식을 풀래요. 이게 아까 제가 방정식 풀었을 때랑 똑같은 내용인데 봐봐. 우리가 부등식 풀 때는 첫 번째 다시 밑을 같게 만든 다음에 지수끼리 비교하시는 게 부등식 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이 이미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비교하면 돼?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는데 스톱. 여기서 문제야. 왜? 아니,
그럼 3x 빼기 2랑 x 플러스 4가 그냥 이 상태로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죠?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지. 그래. 그러니까 x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 나눠주시면 돼요. 첫 번째 경우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 유지, 1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 바뀜. 왜? 아니 바뀔지 안 바뀔지를 모르니까 나눠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챙기시면 됩니다. 그럼 질문. 선생님 아까 방정식 풀 때는 x가 1인 거 풀었잖아요. 이건 x가 1인 걸 풀면 안 되죠. x가 1이면 너도 1이고 너도 1인데 1이라 물론 여기 등호가 있다면 이거 답이야. 등호가 있다면? 근데 등호가 없잖아? 그러니까 1일 때는 안 해도 되지. 자, 다시 x가 1이면 좌변도 1, 우변도 1이니까 같은 거라서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등호가 있는 걸 부른지를 풀었다면 뭐 1도 답이겠지만 어쨌든 아니다. 그래서 얘를 풀면요. x가 3보다 크죠? 1보다 크다, 3보다 크다. 동시에 만족하는 너가 답. 여기는 3보다 작죠?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랑 3보다 작다 동시에 만족하는 건 너지? 너가 답. 그래서 답이 두 개야. 3보다 크다도 답,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도 답. 답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 요거예요.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밑이 같아, 지수끼리 비교해. 근데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면 나눠야 돼. 그것만 알면 돼. 그것만 알면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방정식이 어려운 거야. 방정식만 좀 할 줄 알면 부등식은 좀 쉬워요. 자, 넘겨볼게요. 355번에 봅니다. 문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4의 x 마이너스 이거 2 제곱 앞으로 뛸게요. 제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성립한대요. k의 최소값을 구하시는 게 문제예요. 근데 마인드가 저거 못 푼다니까요. 못 푸니까 치환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2의 x를 치환해요. 2의 x를 t라고 치환을 하면 이건 이제 습관이야. x가 모든 실수니까 t는 0보다 크다라는 요 범위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뭘로 바뀐다고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k가 0 이상이라는 2차 부등식 문제로 바뀌어요. 2차 부등식 문제입니다. 할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야. 대칭축이 t는 2야. 얘들아 이 그림 다 그리는 거 아니죠? 0보다 크다만 그리는 겁니다. 0이 이쯤 있어요. 0보다 크다만 그리는 거니까 그래프가 요만큼만 그려져야 돼. 빨간색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건 다 공통수학 1에 있는 2차 함수 내용입니다. 이건 대수가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 지금까지 푸는 동안 대수 한 번도 안 풀었어. 없어. 이 문제 없어. 지금 355 문제. 치환한 것도 아니죠. 그래. 이건 맞아. 2x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t가 0보다 큰 건 맞아. 대수 요만큼 썼어요. 자, 간다. 야, 그럼 얘가 2차 함수고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요. x축을 그려줘야 됩니다. 어디다 그려야 돼요? 항상 성립하려면 어디다 그려야 돼, x축을? 이렇게 그려야지. 그럼 얘들아, 이 x축이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도 돼? 뭐 하는 순간까지? 접하는 순간까지 올라가도 되죠. 그걸 결정하는 건 누구야? 2에 대한 함수값이죠. 2를 넣어보면
4-8 플러스 K가 돼서 K 빼기 4가 이 함수 값이죠. 여기가 K 빼기 4라는 얘기야. 그럼 K 빼기 4는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죠. 이 K 빼기 4라는 애가 X축보다는 위에 있던가 같아지는 것까지 되니까 K 빼기 4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K는 4 이상이 정답이죠.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맞아요? 그럼 다시 얘기할게. 355원에 지수함수 요만큼 썼다잉. 그러니까 대수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못 풀 만한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355번은 전부 다 공통수학 1의 2차 함수로 풀 수 있습니다. 단 이거 하나만 추가된다. 요만큼이 지수함수 내용이다. 나머지는 다 공통수학 1 내용입니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거는 집에서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360번까지를 풀면 될 거예요. 그건 집에서 풀어갖고 오시고요. 뒤로 넘겨서 58페이지로 갑니다. 시간이 한 5분, 10분, 15, 20분, 25분 정도 20분? 20분 정도 남았는데 로그 함수를 잠깐 설명하고 끝낼게요. 숙제는 얘기했다잉. 거기 아까 거기까지예요. 300 거기까지. 몇 번까지냐?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360번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시간에는 제가 로그 함수를 설명하고 끝낼 테니까 보세요. 자, 갑니다. 로그 함수야. 여기만 보면 돼, 칠판만. 잠깐. 이거. 로그 함수. 로그 함수. 그냥 할게요. 갑니다. 잘 봐, 얘들아. 자, 혹시 자기 역함수를 모른다, 손. 내 역함수라는 걸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다. 역함수, 역함수. 몰라요? 공통수학 2에 있는 건데, 모릅니까? 그러면 그냥 설명할게. 이거 원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수함수를 배웠잖아요. 이 지수함수랑 이걸 설명.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역함수 관계인데 이 역함수가 뭐냐면 y는 x 대칭을 시키면 역함수야. 그러니까 지수함수 제가 아무거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지는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있었어. a가 1보다 클 때 그림을 그린 거야. 저거를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 그 다음에 쟤를 이 빨간색 직선에다 접어요. 접으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 파란색 그래프를 역함수라고 부르고 로그함수의 역함수가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야. 얘를 y는 이렇게 쓰는 함수가 로그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로그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예요. 지수함수를 전부 다 y는 x 대칭시킨 거라 이게 지수함수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 로그함수에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로그함수 그래프는 그냥 그려져. 왜? 얘에 대해서 대칭만 시키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좀 돼 있는 거죠. 지수함수 그래프를 좀 잘 하면은 로그함수도 잘 할 수 있게 된다. 둘은 이런 관계가 있다. 그걸 설명 일단 알아두세요. 지금 뭐 역함수를 몰라도 상관없어. 역함수는 그냥 y는 x 대칭시킨 함수야. 역함수는 y는 x 대칭시킨 함수가 역함수니까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은요. 요렇게 그려져요. 요렇게.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몇 개냐면 잘 봐. 로그함수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 제가. 기본적으로 로그의 2의 x라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x의 1을 넣으면요. 로그의 2의 1이 0입니다. 그러니까 1,0을 지나죠? 1,0을 지나요. 그 다음에 2를 넣어봐. 로그의 2의 2는 얼마야? 1이죠? 그래서 2,1을 지나요. 4를 넣으면요. 로그 2의 4가 얼마지? 2죠. 그래서 4,2를 지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건데 얘가 진수거든요. 정의역이라는 게 있어. 정의역이 있어. 정의역이란 말은 알지? 이게 애매한 거야. 하여튼 얘가 x 값이요 0보다 클 때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로그 함수가 x가 이거 진수 조건이거든. 진수 조건 내에서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서 x가 0보다 클 때만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그래서 얘가 무슨 선이냐면 얘가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여기랑 안 만납니다. x는 0의 근처로 가긴 가는데 만나진 않아. 그래서 무슨 축이 점근선이냐면 y축이 점근선인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원래 지수함수의 점근선이 누구였어요? 얘가 점근선이었어. 지수함수의 점근선. 봐봐. 얘가 점근선이었어. 이 위에 있는 까만색 그래프를요. y는 x 대칭시키잖아요. 그때 점근선도 같이 대칭시켜주는 거예요. 이 점근선도 같이 대칭 이동을 시켜주니까 어디로 돼? 이렇게 바뀌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로그 함수에 얘가 무슨 선이 되냐면 점근선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로그 함수는 y축이 점근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이거 y는 x 대칭시키면 2의 x라는 지수함수야. 지수함수가 돼. 알겠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로그의 3x 한번 그려볼까? 로그의 3x는요, 로그 3, 진수가 1이니까 0이에요. 여기 지나. 1,0 지난다? 그 다음에 로그 3의 3이 1이에요. 그래서 3,1을 지나요. 3,1을 지나. 그 다음에 로그의 3의 9가 2야. 그래서 9,2를 지나요. 9,2를 지나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색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로그 함수를 그렸잖아요. 밑이 2인 로그 함수, 밑이 3인 로그 함수를 그렸는데 느낌 알겠어?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밑으로 내려가.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x축에 붙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게 로그 함수야. 이거 니네 그려봐야 돼. 그려봐야. 근데 다시 얘기할게. 얘 둘이 관계가 있어서 자기가 지수함수 쪽을 잘 할 줄 알면
로그 함수는 대칭시키면 되니까 이해가 더 빠를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로그 함수야. 자, 자, 제가 지금 한 건 밑이 1보다 클 때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함수냐면 증가함수예요. 똑같아. 지수함수랑 똑같아. 지수함수도 밑이 1보다 크면 증가잖아요. 로그 함수도 밑이 1보다 크면 증가야. 이번에는 밑이 1보다 작은 거 한번 그려볼게요. 밑이 1보다 작은 걸 그리면 로그에 2분의 1 x를 그려보면 돼. 밑이 2분의 1이거든. 그럼 얘도요. x의 1을 넣어보면 1,0을 지나요. 그 다음에 로그에 2분의 1의 2가 얼마냐? 마이너스 1이에요. 2,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이렇게 지나요. 로그에 2분의 1의 4는요.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4, 마이너스 2를 지납니다. 이렇게.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감소하는 지수함수야. 밑이 1보다 작으면요. 감소하는 로그 함수. 로그 함수가 그려져.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그려볼게. 로그의 3분의 1의 x예요. 그럼 얘는 역시 1,0 지나고요. 로그의 3분의 1의 3이 마이너스 1이야. 3, 마이너스 1을 지나. 그 다음에 로그 3분의 1의 9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야. 그래서 9, 마이너스 2를 지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거 직접 그려봐야 돼. 그려보면서 자기가 느껴야 됩니다. 이거 외우면 자꾸 까먹거든요. 이 봐봐. 얘들아, 2분의 1이 커, 3분의 1이 커? 그래서 이 밑이 1보다 작으면 이 파란색이 3분의 1이고 이 까만색이 2분의 1이거든. 작을수록 위로 붙어. 그러니까 이런 좀 차이가 있죠? 얘는 이 커질수록 X축에 붙어. 근데 얘는 작아질수록 X축에 붙어. 여기 좀 다르죠? 다른데 그렇다. 그래서 모양은 두 개예요. 증가하다, 감소.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 근데 제 전문성이 없어요. 누구요? 아니, 있죠. 얘 전문상 이거지. 이건 안 바뀌죠. 이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얘도 보시면요. 요 1,0 지나죠? 여기도 1,0 지나지? 그래서 로그 함수는 항상 1,0을 지나요. 이걸 무슨 점이라고 불러요? 정점이라고 부르죠. 밑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밑이 얼마가 되는가 상관없이 늘 1,0을 지나고요. 늘 y축을 점근선으로 갔습니다. 됐나요? 그 만약에 니네한테 야, 물론 저게 숙달의 대면인데 니네한테 이걸 그리라고 했어. 로그의 5의 x 좀 그려봐 라고 했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아, y축이 점근선 1,0을 지나네. 밑이 5니까 1보다 크네. 증가함수를 그리면 돼요. 끝. 이거예요. 그쵸? 만약에 니네 여기다가 y는 로그 7의 x를 그려야 된다면 밑이 7이네. y축이 점근선이네. 1,0을 지나네. 7x를 그려야 돼. 밑이 7인 걸 그려야 되니까 빨간색보다는 아래쪽으로 그려주면 되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끝이라고. 그럼 로그 함수 끝. 끝이야. 이게 다야. 이게 다.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건 쉬워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1보다 작으면 얘기했어요. 1보다 작으면 감소, 1보다 크면 증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됐죠? 기억이 날려나 모르겠네. 혹시 기억나나? 지수함수 그래프 모양이 몇 개였는지 기억나? 3개. 3개? 4개. 4개! 나이스. 4개였어, 4개.
지수함수 그래프 모양이 4개였기 때문에요. 로그함수 그래프 모양도 4개입니다. 제가 그 4개만 그리고 끝낼게요. 보세요. 갑니다. 그래프 모양이 4개예요. 자, 제가 y는 로그에 a의 x를 그려볼 거고요. a가 1보다 큰 증가함수를 그리겠습니다. y축이 점근선이고요. 1,0을 항상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죠. 보세요. 이제 왜 그래프 모양이 4개냐면 얘를요. x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의 그러니까 y의 부호를 바꾸는 거지. 그러면 저놈의 부호를 바꾸면 y는 마이너스 로그의 a의 x라고 이렇게 써지는데 우리가 흔히 다루는 로그 함수는 요 앞에 있지 이거. 이 마이너스 없앴으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 얘들아. 우리가 다루는 로그 함수는 기본 모양이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 모든 참고서, 모든 교과서에 다 이런 모양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기가 늘 1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해. 마이너스가 붙었어. 안 돼! 너 밑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 그 밑에 지수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죠.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이잖아요. a분의 1.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a가 1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럼 a분의 1은 자동적으로 1보다 작아지죠.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져서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그려져요. 아까 그렸던 그 그래프입니다. 밑이 1보다 작은 그래프, 감소하는 그래프죠. 밑이 1보다 큰 그래프와 밑이 1보다 작은 그래프는 무슨 축 대칭 관계예요? x축 대칭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말도 안 해도 얘들아 봐봐. 만약에 여기 로그 2의 x가 있고 여기 로그 2분의 1의 x가 있으면 얘네들은 무슨 관계예요? x축 대칭 관계예요. x축 대칭 관계입니다. 밑이 2잖아요? 밑이 2분의 1이잖아요? x축 대칭이라고. 물론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으나 보통 우리는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두지 않습니다. 밑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요. 여기 봐봐. 이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앞에 2가 있잖아. 이거 싫어해. 이거 어디로 가야 돼? 밑에 지수로 가야 돼. 그래서 2의 제곱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2분의 1제곱이죠. 이렇게 붙여줘요. 알아두세요. 로그 앞에 뭐가 붙어 있으면 좀 그렇다고. 그래서 모양이 일단 2개야. 증가하는 모양, 감소하는 모양. 자, 거기에 추가로 얘를요, 요렇게 대칭 이동을 시킵니다. 이거 Y축 대칭이야, 얘들아. Y축 대칭 이동. 보통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1,0을 지나고요. 네가 점근선인 건 똑같아. 이렇게 그려지죠. 식은요, 이렇게 써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만약에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 아, 그거는 뒤집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y축 대칭 이동을 시켰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y축 대칭 이동을 시켰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원점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마지막. 그래서 얘가 y는 로그의 a분의 1의 마이너스 x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써지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우리는 밑에 걸로 쓴다고 얘기했어요.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밑이 a분의 1이니까 감소함수야. 됐어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4개입니다. 이거 4개만 알면 끝이에요. 다시 얘기할게. 이 4개만 알면 끝이야. 이 다음은 이거 갖고 다 뭐 하는 거냐면 평행이동이라는 걸 하는데 평행이동은 공통수학 2에 배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 그래프 모양 4개만 알면 그 다음은 이거 갖고 이렇게 평행이동 시키는 거야. 그럼 다 풀려요. 다 풀려. 그래서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그래프 모양 4개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 모양 4개는 뭘로 결정하냐? 첫 번째가
밑이 1보다 크니 작니 이걸로 결정한다고요. 밑이 1보다 크냐 작냐. 밑이 1보다 크면 예. 밑이 1보다 작으면 예.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두 번째는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냐 안 붙었냐. x냐 마이너스 x냐 이걸로 결정하는 거죠. x면 그냥 이렇게 그려질 거고 마이너스 x면 y축 대칭 이동을 한 거니까 저 왼쪽으로 이렇게 빨간색이나 파란색처럼 그려지겠지. 이게 다야. 이게 다라고. 그러니까 저 4개가 머릿속에 들어가면 돼. 모양은 이렇게가 판단되는 거라고.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보세요. 쳐봐봐. y는 만약에 로그에 2에 x 빼기 3 플러스 1이 있었으면 얘들아 이거는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갖고요. x축 방향으로 더하기 3칸 y축 방향으로 더하기 1칸 평행 이동한 거니까 누굴 평행 이동시킨 거야? 저 4개 중에 내가 번호 붙여줄게.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중에 누구 평행 이동한 거야? 1번 평행 이동한 거죠. 몇 칸? 3칸, 위로 1칸, 끝. 그릴 수 있어요. 다 그릴 수 있습니다. 못 그리는 거 없어. 다시. 무슨 말이야? 로그 2의 x가 이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 그래프란 말이야. 저 4개를 안다면 이 그래프를 갖고 옆으로 3칸, 위로 1칸, 평행 이동시키면 아마도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겠죠. 그럼 원래 여기가 점근선이었는데 점근선이 바뀌는 것쯤은 이해할 수 있고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조금 약간 3칸, 1칸 위로 올라간 모양으로 그려질까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끝이에요. 그러니까 니네가 나중에 공통수학 2를 공부해 보면 거기에 있는 평행이동 파트를 잘 하잖아요. 이거 그냥 다 돼요. 달라지는 게 뭐냐면 그냥 기본적인 이 함수 그래프 모양만 바뀌어. 나머지는 다 공통수학 2 내용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 얘들아. 봐봐. y는 로그에 잘 들어봐. 2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빼기 1이야 얘들아. 이거는 지금 니네가 보시면 알겠지만 y는 로그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여기 항상 이렇게 바꿔서 봐야 됩니다. 마이너스를 묶어서. 그럼 x축 방향으로 더하기 3칸, y축 방향으로 빼기 1칸 평행 이동시켰다는 걸 알 수 있지. 이 그래프를. 저기서 몇 번이야? 그렇지. 끝. 4번을 이쪽으로 3칸, 밑으로 1칸. 끝. 4번 그래프는 파란색이죠. 이 그래프를 이쪽으로 3칸, 밑으로 1칸.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끝이에요. 그럼 사실상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하면 외울 게 없어요. 기껏해야 외우라고 한다. 내가 외우라고 한 거 외워줄까? 이 모양 4개를 외워야 되는데 이거 봐라.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거 다 외워요. 이거 니네가 그려보고 넘겨보고 일로 넘겨보고 일로 넘겨보고 이 작업만 4번만 해보면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안 하는 거야. 그리고는 다 뭐 하려고 하면 그냥 외우려고 해. 귀찮은 거야. 근데 얘들아 내가 이거 외웠겠니? 나 안 외웠어. 난 매번 해. 매번 한다고. 매번 하는 거야 원래. 그러다 보면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죠. 근데 애들은 그게 귀찮아. 그게 해보는 게 왜 나도 니네 때 나이가 있을 때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야? 원래 수학이 귀찮은 거야. 그 귀찮음을 견뎌야 돼. 그럼 돼. 근데 애들이 그 귀찮음을 못 견디잖아. 그러니까 제일 먼저 수학이 싫어지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계산이 길어지면 싫어하잖아. 문제 글이 길어지면 싫어하잖아요. 수학 문제가 짧아야지. 집에 가서 요 4개만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